생초인 선후배님 안녕하세요. 생초초등학교 34회 유철우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 전북 완주 초남이에서 거제도 송곡리까지 가는 14일간의 기행문 거제도 가는 길 책을 읽었습니다. 가슴에 울림을 주었기에 산청인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글쓴이의 승낙을 받은 후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9살 유섬이 처자가 경상도 함양 팔령치에서 거제도 송곡리까지 유배 가는 길을 짬짬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글쓴이는 천주교명 피델리스 선생이시고 1801년 천주교 신유박해로 일가가 몰살당한 양반가 유한검의 9살 유섬이 처자가 전북 완주 초남이에서 거제도 송곡리까지 귀향길을 따라 지나가는 지역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섬이 처자에 붙인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1756년 1801년을 호남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진주 유씨 소재 공파 8대손으로 양반 출신이면서 부자였습니다. 유한검과 윤지충은 이종 사촌간이었습니다. 윤지충은 누구일까요? 세례명 바오로 전라북도 진산,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군 출신으로 정약용의 외사촌입니다. 1783년 5월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습니다. 1784년 정조 8년 겨울 서울에 머물 때 김범우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빌려보았고 3년 후 정약전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교리의 타당함을 주장하여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였고 혹독한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므로 그해 12월 8일 참수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유한검은 1801년 3월 전라가명에 체포되어 10월 24일 전주 풍남문 밖에서 능지처참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이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가족 중 16세 이상 성인은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만 순교 성인이 5분입니다. 유한검 스라 16세 이하의 자식들은 유배되었습니다. 9살 유섬이는 거제도로, 6살 유일석은 흑산도로, 3살 유일무는 신지도로 보내어 관비나 관노로 만들었습니다. 유섬이의 행적은 기록에 남아있지만 어린 두 아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한검 가족이 살았던 전북 완주의 초남이 마을집은 죄인이 살았다 하여 허물어버렸고 집터는 웅덩이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초남이 성지입니다. 집터가 물웅덩이가 되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복자 유한검의 어린 아들 딸들이 유배길을 떠난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섬이 처자는 본통 고개를 넘어와 우리의 고향 늘비와 생림을 지나 구석다리를 넘어 오부면 양촌과 음촌을 걸어갔습니다. 생초를 지나가는 기행문은 166페이지에서 178페이지이고 245페이지까지가 산청의 읍면 소개 기행문입니다. 이 책은 글쓴이가 과테말라 고아원을 돕기 위하여 간행한 비매품이기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어려운 생초인을 위하여 생초에 대한 기행문을 유튜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생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일 날조된 역사. 교통량이 좀 많아 보이는 국도 3번을 만났지만 옆길로 남강을 건너 한가한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은 막다른 길이어서 마냥 갈 수 없어 다시 본통마을로 건너와 샛길을 걸었습니다. 분통 터진다고 분통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3번 국도는 태봉산 터널을 통과해서 생초면에서 남강을 건너갑니다. 샛길은 산수로가 되어 태봉산 옆구리를 지납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이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 한가했습니다. 오르막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태봉산 자락의 해발 150m 본통 고개가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였습니다. 이 고개 전설에 멀쩡한 말 목을 베었다고 분통 터진다 해서 분통고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강이 산고비를 돌아 앞에 있었고 제법 넓은 들이 있었습니다. 곰내들입니다. 들 건너 멀리 지리산 연봉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유독 보이는 뾰족한 필봉산, 해발 858m. 이 지방에 똑똑한 인물을 낸다고 했습니다. 봉우리가 뾰족해야 예리한 필치를 보인다며 산 자랑을 했습니다. 눈앞에 파랗게 겹쳐진 지리산 연봉이
산청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했습니다. 내리막으로 강변을 따라갔습니다. 태봉산 터널을 나온 3번 국도 교각 밑을 지났습니다. 생초면 어설이 늘비마을 입구에 조각공원 꾸며놨습니다. 그 위로 가야시대 무덤이 있는 생초구분군이 있습니다. 발굴해보니 대가야의 권력층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생초면 인구 1954명, 2022년 12월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서리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마을 북쪽 변두리에 천주교 산청성당 생초공소가 있습니다. 아담한 건물, 통나무 제대가 아름다운 기도 장소입니다. 남강 강변에 민물고기 조형물을 세워놓고 민물고기 요리파는 식당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쏘가리, 붕어, 메기, 은어, 빙어 등 이 민물고기들이 남강에서 잡혔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수조에 들어있는 활어라도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금방 씻고 올 수 있으니 원산지가 별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강변 식당에 앉아서 경호강 물고기려니 하고 기분이나 내면 그만일 것입니다. 산청에서 쏘가리 양식에 성공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호강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은어 낚시가 제철입니다. 마을 동쪽 산 밑에 멋진 축구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생초면은 박항서, 1957년 출생, 축구 감독의 고향입니다. 그의 모친이 이곳에 생존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 무대를 휩쓸며 성공적인 축구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동네 인물들은 남쪽들 건너 필봉산 봉우리 전기가 내려 큰 인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그 전기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베트남 청년들을 가르쳐서 동남아 축구판을 이끄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남강 바닥에는 너럭바위, 호박돌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름 홍수가 되면 잔 모래들은 모두 쓸려 내려가 버린 모양입니다. 강바닥 돌에 낀 이끼를 먹고 자란 은어가 이곳 특산품입니다. 이 강은 이곳부터 진주 진양호까지 32km 구간을 경호강이라고 부릅니다. 거울같이 막다는 뜻입니다. 강폭이 넓어 물이 많을 것 같지만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태풍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때에는 물난리를 자주 겪는 곳입니다. 갈수기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물고 싸움이 빈번했다고 했습니다. 날조된 허준의 스승 이야기. 산청을 대표하는 관광 포인트가 동의보감이라고 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동의보감 테마파크가 역사 왜곡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에 관한 근거 없는 엉터리 정보 때문에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엉터리 이야기는 경희대학교 전 한방병원장이었던 노정우, 1918년 출생 2008년 사망, 시작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 유이태가 허준, 1539년 1615년의 스승이라고 발표하면서 학계에서 정설이 되었습니다. 유이태의 생물연도만 따져봤어도 그런 주장 못했을 것입니다. 엉터리 주장을 바탕으로 이은성이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을 썼고 문화방송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들어 방영하였습니다. 허준이 동굴에서 스승 유이태의 몸을 해부하는 감동적인 장면까지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노정우 주장이 틀렸다고 규장각 연구자 김우가 지적하였습니다. 산청 생초면에 살았던 명이 유이태, 1652년 1715년은 실존 인물이었고 허준보다 100년 뒤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100년 뒤에 살았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학계의 정설이라니. 거꾸로 허준이 유이태의 스승이라 해도 나이차가 너무 납니다. 노정우는 유이태의 성을 거창 유씨에서 진주 류씨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진주 류씨 족보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합니다. 허준의 스승은 그렇다면 누구인가요? 아직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소설에서 허준은 산청 사람으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산청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 양천현에서 태어났고 파주현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영광 김씨로 선녀라고 했는데 전남 담양이 친정이었습니다. 허준이 담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후일. 그가 출세할 때 전라도 인맥과 교류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방송의 드라마 허준은 고증되지 않은 철저하게 허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오락물로 보면 됩니다. 산청군청에서는 허준 드라마에 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설의 산청 사람이라니까 이거다 하고 막대한 세금을 동의보감 관광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지리산 약초에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면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광사업에 좋다고 생각해서 류이태의 영정을 그려 걸고 무덤을 만들고 비석 세우고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류이태 약수터를 굳이 류이태 샘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허구라고 지적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돈벌이의 역사 날조까지 나선 셈입니다. 거창 유씨 자손들이 항의해도 산청군청은 모르쇠로 대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데모하고 진정서 보내고 그래도 질질 끌면서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의보감 테마파크 조성에 쓴 돈이 얼만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정우는 죽기 전에 유이태 건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생초면의 명의 유이태는 당대에 인수를 베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숙종의 어의를 지내다가 벼슬을 고사하고 낙향하였다고 합니다. 홍역에 각별한 의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진실입니다. 22. 좋은 의사, 나쁜 의사.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라고 우리 선조명의들이 말했습니다. 허준, 그리고 100년 뒤에 살았던 유이태 의원이 모범이었습니다. 유 의원이 살았던 동네 앞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유섬이 유배길이 생초면 강변을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진양기맥 산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정수지맥의 잔잔한 줄기가 뻗어있는 길입니다. 진양기맥 넘어 동쪽이 합천입니다. 강을 따라가기에 길은 평탄했습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경우강은 임천물이 함양에서 내려오는 남강물에 임천물을 더해 나무로 흘렸습니다. 남강은 함양군 세상면의 남덕이산 해발 1350m 참샘에서 발원한다는 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에 운봉, 인월에서 흘러오는 임천물이 더해집니다. 진양호에 이르러 지리산 물이 흘러들어 발원지부터 낙동강을 만나는 창녕군 남지까지 총 195km를 흐릅니다. 동네마다 강 이름이 달라지는 게 재미있습니다. 경우강은 급하게 흐르다가 거울같이 고여있기도 하는 물줄기입니다. 강물이 많을 때는 홍수가 날 정도로 드넓은 강폭을 채워 흐르지만 3, 4월 가뭄이라도 들면 쫄쫄 흐르는 물줄기만 남아 강 바닥 바위돌이 햇살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가뭄에 경우강 마을 물고 싸움 이야기입니다. 호래비가 새벽녘에 논에 나가니 옆 논의 과부가 물꼬를 몰래 자기 논으로 대놓고 줄 생각을 안 하는 기라. 처음에는 괘씸하긴 하지만 물꼬만 돌릴라 했지. 근데 이놈의 과부가 아직 멀었다며 순 억지인 기라. 할 수 없이 호래비가 가지고 간 괭이로 물꼬를 억지로 돌리니 과부가 온갖 욕을 퍼붓는 기라. 호래비도 열이 나서 대거리를 하며 억지로 끌어내릴라 했지. 근데 뻗대던 과부가 갑자기 발딱 서더니 저고리를 훌훌 벗는 기라. 호래비가 기겁을 하고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열은 뻗고 에라 모르겠다 싶은 호래비가 아랫도리를 다 벗고는 아예 또랑에 들어 누워버린 기라. 고마 과부가 놀래가지고 돌아섰다 쿠대. 이 얘기를 듣더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아소 사람들아. 이람은 얼마나 좋았을꼬. 과부는 아재 먼저 대이소. 호라비는 난 됐소마. 아짐에 먼저 대이소. 이래 갖고 과부 좋고 호래비 좋으면 되는 게 아이가. 중국 춘추시대 관자가 하는 말이 1년지게는 막여종곡이요 100년지게는 막여종덕이라. 카드라마는 1년 농사는 곡식이 제일 낫고 100년 농사는 덕을 베푸는 게 최고라 했제. 길게 보고 살아야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강을 따라 관광객들에게 낚시며 래프팅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저 물줄기가 넘치도록 마르지도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마리의 은어치어를 방류하는 사람들의 뒤이어 낚시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경호강에서 건져 올린 팔딱거리는 물고기로 생초면 어설이 식당가가 흥청거렸지만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고가도로가 되어 마을을 비껴가면서 예전만은 못하다고 했습니다.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 차 타고 휙 지나가 버리니 음식점들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변을 걸어다녀야
강변 마을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백이 종군길처럼 전주 초남이에서 거제도, 송곡리까지 가는 유섬이 유백길이 우리의 고향 생초에 조성되길 희망합니다. 생초인들이 순례길 조성에 먼저 나서 보면 어떨까요? 하긴 산청군청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역사를 왜곡하고도 바로잡기는 커녕 반성도 없지요.